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공수처가 계속해서 헛발질을 해요. 지금 대통령 체포도 매끄럽지 않았지만 체포 후에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조사 거부를 했는데 구인도 못하고 있고 뭐 공수처 얘기 나오면 요즘에는 약간 개극해가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 다녀오시면 구치소에서 구인해야지 했는데 그분 또 병원 가셨고 지금 구치소가 그 공수처가 오늘 또 뭐 관저부터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했는데 뭐 그것도 확실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공수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공수처 얘기하니까 또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마지막으로 그냥 해체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그러니까 공수처가 쓰는 예산이 그 순천지청이랑 쓰는 예산이 비슷합니다. 순천지청에서 쓰는 예. 그래서 뭐 예산으로 뭐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공수처가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그 토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순천지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리하는 사건이 한 4천 건 정도 된다고 알고 연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수처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이길래 비슷한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지금 제대로 기소한 사건도 없지 않습니까? 또 그 기소한 것도 지금 무죄가 났던 사건이고요. 한 개 기소했는데 무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굳이 왜 강제 구인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뭐 국민들이나 정치인들한테 뺨 맞고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화풀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 주목도만 생각하고 이상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 할수록 자가당착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 수준에서 그만하고 그다음에 뭐 검찰이랑 협조해가지고 언제 이 사건을 이첩할지 뭐 긴밀하게 협조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협조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뭐 오늘 아침부터였나요? 그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이제 기자분들을 위해서 출근길 백브리핑을 하면서 오늘이죠. 질의응답을 받기 시작하는데. 네. 그냥 그때 대통령 그 체포 작전할 때 보면은 기자분들이 언제 체포할 거냐, 오늘 체포할 거냐, 뭐 입장 좀 발표해 달라니까 도망치듯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부하 직원들한테 너네가 좀 어떻게 해보라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출근해서 할 일하고 조용히 퇴근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그냥 저는 해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저희들이 세금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금 너무 아깝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120줄 싸가지고 지금 체포하러 갔다가 그거 다 못 먹고 들어왔다 뭐 얘기도 했고 지금 써니 주대님께서 냅두세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뭐 이런 글도 주시고 또 공수처가 부추기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공수처 해체가 답이다 뭐 이런 글 주셨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요 이런 글도 주셨는데 그러게요 이 사태가 언제나 끝날까요? 네. 공수처가 지금 하는 강제 구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저도 해봤는데 검사가 부르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건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웬만한 건 다 해보셨어요? 교도관이 그동안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사지를 들고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도관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가 부르면 반드시 대령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강제 구인이라고 해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도 붙어 있고. 아니, 그걸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순교자로 만드는 겁니다. 순교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하는 일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순교자 만들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외람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벌린 비상계엄과 이런 모든 것은 사실 민주당 이재명을 도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엑스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가 능력도 없는 수사를 벌리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어요. 빨리 10일이 지나고 10일 지난 뒤에 검찰에서 다시 수사 정리해가지고 공수장 기소하는 것이 지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엑스맨 여기도 엑스맨이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아까 여러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뭔가 좀 계속 부추긴다. 네.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부추긴다라는 해석이네요. 예,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너무 헛발질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헌재에 면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쨌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총 10여 명이 함께 찾아갔는데요. 결국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만남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좀 주장을 했던 게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지금 그것의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국회 탄핵권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을 좀 먼저 해라 이런 얘기하셨고 앞서 소추가 된 장관들, 그러니까 탄핵 소추된 장관들 지금 접수가 돼 있으니까 이거부터 빨리 먼저 그 결론을 내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하고 절친이다. 최소한 재판 회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일단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다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엽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보면은 네. 민주노총 집회를 제가 옆에를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위협을 느끼냐고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다. 나를 혹시나 두들겨 패지 않을까. 네.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탄핵 반대 집회나 탄핵 찬성 집회 뭐 이런 데 옆에 지나다가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 문제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법원이든 헌재든 거기에 압력을 행사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시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헌재의 재판을 지켜봐주고 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주고 이런 태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를. 그러니까 여당의 지금 그 지도부가 헌재를 찾아가서 이러한 항의하는 것도 법치에 대해서는 좀 도전이라고 보여지세요? 지금은 좀 다들 자제를 해야 돼요. 자제해야 된다. 헌재 앞에서 뭐 데모를 해서 뭐 누구 죽여라, 뭐 누구 나와라, 뭐 이런 거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불쏘시개를 자꾸 만들겠다고는 의도가 깔려 있을 수도 있거나 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죠, 사실. 네, 이거 지금 결국은 헌재가 무슨 결론을 내리더라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의 이러한 항의 방문? 사실 뭐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때 선입 선출이 원칙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긴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우선으로 심리를 해서 결정을 우선 하겠다라고 이미 몇 주 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직후에 찾아가서 했으면 차라리 이해라도 될 텐데 또 늦었군요.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거를 사실 좀 저는 오늘 간 거에 대해서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오늘 왜 찾아간 거지라고 관련된 게 있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거를 주장하는데 그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형배 소장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뭐 그 이재명 대표 모친상 때 이제 간 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뭐 관계자한테 자랑을 했다. 이재명 대표랑 본인이 친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건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피 신청이라도 해라. 이제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저는 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랑 같은 중앙대학교 동문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선출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찾아가가지고 대체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이제 상대당에 인사를 가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네. 가서 인사하면서 엄청나게 화기애애했다. 그렇죠.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한 다음에는 뭐 서로 뭐 이재명 대표가 한번 끌어안아 보자고도 했고 웃음소리가 민주당 그 당대표실 밖으로 막 흘러나왔다는 전원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기사 많이 났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의 친분 가지고 지금 문형배 소장을 지금 뭐 재판에 관여하지 말아라고 말할 거면은 본인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면 안 되죠. 그럼 같은 논리네요. 국민의힘 기준에서는 이적단체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랑 같은 대학을 나왔고 고시 공부를 같이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뭐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도 있죠. 정치를 하다 보면은. 네. 다만 그래도 본인이 봤었을 때
스스로가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덜 부끄러운 거를 주장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재명 대표랑 같은 동문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서로가 자랑하는 마당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입장문을 몇 시간 전에 냈지 않습니까? 네. 그 조문 간 적도 없고 특별히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원의 시간이 지금 왔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 심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지지자들이 가서 데모하고 시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뭐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고 시위의 집회 자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도열해가지고 입장문 읽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어쨌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데 좀 우리가 사회에 좀 관심사가 있기도 하고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니까 좀 정치인들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 늦었다. 뭐 그 포인트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뭐 친하니까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그 사람의 직무에 대한 뭔가 존중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